안녕하십니까. 카트 잉글리시 난조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한 영어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트 잉글리시 난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학생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한번 해결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난주쌤. 저는 알래스카에서 살고 있는 안방구라고 하는데요. 제가 20대가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비즈니스 영어를 공부하는데요. 도대체 늘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대체 제가 뭐가 잘못됐을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난주쌤. 네, 안녕하세요. 카트잉글리시 난조쌤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영어를 배우면서, 한국인이 영어를 배우면서 실패하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뿅! 일단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서 실패하는 진짜 이유를 한번 물어보잖아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수만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이유에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빠졌어요. 실제로 제가 카테 잉글리시라는 거를 개발한 가장 큰 이유도 그 관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 관점은 다음과 같아요. 원어민답게 생각하지 않아서.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시면 어떤 느낌 들까요?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 너만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원어민처럼 공부하려고 해. 실질적으로 많은 영어 교육기관, 한국인 영어 교육기관도 원어민처럼 생각하고 원어민처럼 쓰게 교육하잖아. 어떻게 그게 비단 네 생각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어민이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가 아니죠. 제 원어민은 한국인입니다. 즉, 한국인답게 생각하지 않아서 실제로 여러분의 영어가 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왜 이 관점으로 생각을 전환했냐면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 유학하기 시절, 그때 이제 MBA 하기 전 시절이었는데, 제가 호주에 처음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 때. 그래서 이게 제 주위에 이제 호주 친구들한테 영어 관련돼서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봤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마스터 디그리를 있기 때문에 그 대학원, 그러니까 석사를 가르치고 뭔가를 해줄 만한 원어민 선생을 찾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원어민 선생님이 석사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얘기해줄 그런 또 영어 선생님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진짜 답답했어요. 저도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고 원어민처럼 한번 해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생각을 변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왜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지? 그동안 한 번도 저한테 궁금해하지 않았던 그 질문. 나는 한국인인데 왜 이렇게 잘할까? 저는 그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국어가 당연히 한국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고민을 할 수 있죠. 한국어를 우리는 왜 잘할까요? 원어민을 한국어처럼 구사하려면은 여러분 한국어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체득해야 합니다. 체득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소 경험하여 알게 된 것. 몸소 경험하여 알게 된. 이건 뭐냐면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뜻이. 예를 들어서 제가 유학을 하고 뭐 회사를 통한 얼추 약 10년 정도 외국에 있었는데 그때 동안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 드라이빙 라이센스가 운전면허증이 있었는데 제가 운전을 잘 못하고 지금 운전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외국은 이제 방향이 다르잖아요, 한국과. 그래서 좀 겁이 많아가지고 운전을 한 10년 동안 안 했죠.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운전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연수를 좀 받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내가 운전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운전 안 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근데 그 생각은요, 한 15분에서 20분 운전대를 잡으니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 발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게 체득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훈련을 굉장히 막 이렇게 루틴하게 딥하게 막 강도 있게 훈련을 하잖아요. 국가대표들이 좀 그렇죠. 그런 이제 스포츠 선수들 보면은 대단하게 갑자기 막 급박한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훈련한테 딱
툭툭 나오잖아요. 그거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거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체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에서도. 지금 제가 한국말 하는 거, 원어민이 영어 하는 거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요. 우리가 말을 하는 동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쉬는 동안에 생각하는 거죠. 말을 하는 동안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설사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내가 15초 후에, 20초 후에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상 끝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득은 그냥 몸에서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언어는 첫 번째로 체득을 해야 돼요. 체득. 그 다음에 원어민을 또 한국어처럼 구사하면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거 기억하십시오. 왼쪽에서 오른쪽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도 왼쪽에서 오른쪽. 이제 우리는 그걸 지톡지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말하기도 왼쪽에서 오른쪽. 글을 쓰는 것도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듣는 것도 왼쪽에서 오른쪽. 절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순간부터 듣기도 안 되고요. 읽기도 안 되고 말하기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글로 씁니다. 이렇게 난이라고 얘기했어요. 난. 그 다음에 저는 뭐를 써야 될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사람들로. 제가 사람들로를 쓰기 위해서 난을 쓰진 않잖아요. 난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로라는 표현을 썼겠죠. 어울리는 표현을. 그 다음에 사람들로를 썼기 때문에 저는 봄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봄빈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는 공원에서라는 표현을 썼겠죠. 공원에서를 썼기 때문에 봄빈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언어는. 그 다음에 공원에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녀와라는 표현을 썼겠죠. 그 다음에 그녀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춤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춤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추웠다라는 동사를 쓰면서 마침표를 찍었죠. 그래서 난 사람들로 붐빈 공원에서 그녀와 춤을 추었다. 이거를 여러분이 쉬고 난 후에 나는 사람들로 붐빈 공원에서 그녀와 춤을 추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저처럼 그냥 나 어제 그냥 친구랑 만나가지고 여자친구랑 만났는데 공원에서 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춤을 췄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떠한 스크립트도 없죠. 아까 얘기했던 1번 체득이 된 거예요. 체득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뭘 고민하지 않습니까? 문법을 고민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언어에서 회화 공부를 할 때 문법이 필요하느냐?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은 문법이 필요가 없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하지만 여러분이 최소한 영어로 난 사람들로 붐빈 공원에서 그녀와 춤을 추었다를 말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문법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법의 이해가 뭐죠? 사실 체득의 첫 출발이거든요. 일단은 이거를 영어로 한번 고쳐볼게요. 그럼 난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이렇게 난. 그 다음에 제가 I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I 다음에 어울린다고 생각했겠죠. 똑같아요. dance드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 다음에 dance드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뭘 썼겠죠? 저는 with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with를 썼기 때문에 her라고 썼겠죠. her를 썼기 때문에 그냥 in을 쓴 거예요. in을 썼기 때문에 the park를 쓴 거죠. 그 다음에 the park를 썼기 때문에 crowded를 쓴 거고요. crowded를 썼기 때문에 with라는 표현을 쓴 거고 with 썼기 때문에 마지막 people로 문장을 완성한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써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영어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그녀와 공원에서 춤을 추었다라는 표현을 한국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얘기하려다 보니까 영어가 꼬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고급 문법이거든요. 나는 그녀와 공원에서 뭐 춤을 추었다, 뭐 사람들이 붐빙 춤을 추었다 이런 표현 정도는 꽤 고급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꽤 고급 문장을 그냥 영어로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그래머에 얘기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그 스피킹을 좀 이렇게 집중하는 영어 교육 기관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냥 A dance with B, A dance with B. 나는 A는 B와 춤을 추었다. A dance with me. 뭐 난조는 뭐 예를 들어서 서윤이와 춤을 추었다. 그러면은 난조 danced with 서윤.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난조 danced with 서윤, A danced with B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I 다음에 왜 dance드가 오고 dance 다음에 왜 with가 오고 with 다음에 how 온지 관심이 없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하지 못해요. 외우는 거에서 체득을 못합니다. 체득은 결국에는 응용 단계에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에 붐빈했을 때 A crowd with B
A crowded with B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어디에서 뭐 분비니까 the park crowded with people 이렇게 그냥 관용구처럼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어도 이디엄이 있습니다. 수거가 있어요. 한국어도 수거가 있는데 우리가 원어민으로서 생각합니까? 우리가 숱한 수거를 쓰고 있지만은 한순간도 수거라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원어민의 특징이죠. 원어민들은 그냥 이 다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문법을 이해하진 않죠. 한국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어 글을 쓰고 말을 할 때 전체 문법을 이해하지 않고 그 다음을 이해해서 그냥 어울린다라는 것만 아는 거지 우리 문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방향, 이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공부를 할 때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세 번째, 원어민처럼 한국어를 구사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각 품사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를 구사를 하려면 어쨌든 이거는 좀 쉬운 문장이잖아요. 이 정도만 구사를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어울리는 조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품사에 어울리는 조합을 이해해야 되는데 원어민은 품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인이고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한국어 단어의 품사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단지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는 거죠? 단어와 단어가 조합이 어울리고 이 단어와 이 단어 조합이 안 된다는 걸 아는 뿐인 거죠. 그것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민이 말을 할 때는 대부분 그런 원리로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비원어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품사의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품사랑 품사, 어떤 품사랑 어떤 품사가 어울려서 말이 만들어지는 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한국어입니다. 뭐 아저씨란 단어, 는이란 단어도 있고 어제, 뭐 먹었다, 뭐 난조, 뭐 와, 맛있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단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거 아마 저희도 다 했을 거예요. 뭐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 할까요? 유치원이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문장을 만들려고 분명히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근데 현재 스피킹 교육으로는 이거 조합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조합 문제가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처럼 나올 확률이 높죠. 아마 토익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토익 대부분 블랭크 나오는 거는 이런 조합 문제거든요. 문법 문제는.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저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생각의 관점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가지고 조합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한국인은 다른 거죠. 우리는 한국인이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원어민이니까. 그래서 이 답은 뭐 이렇죠. 되게 많죠. 경우에. 난조는 어제 아저씨와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어제 아저씨와 난조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었다.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어제 아저씨는 난조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이게 사실은 비원어민은 거의 차이를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원어민이니까 이 조사가 바뀌었구나를 이해할 수 있겠죠? 완전히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거.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아저씨는 난조와 어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아저씨와 또 조사 바꿔서 난조는 어제 먹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 문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어민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난조와 는이 어울리고 난조와 와가 어울린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난조는 다음에 어제가 와도 어색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저씨와가 와도 어제와 아저씨가 어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원어민은 무조건 이렇게 언어를 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원어민은 언어를 이렇게 구사해요. 절대로 비원어민처럼 문법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국어 문법을 공부한 적 있죠? 우리 중학교 때 문법이랑 과목이 있으니까. 뭐 나란 말싸미, 용비어천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저 하나도 기억 못해요. 뭐 용언, 체언 전혀 관심 없잖아요. 근데 비원어민은 비슷하게 공부해요. 한국어 공부할 때. 물론 초기에는 회화 공부만 하겠죠. 한국어처럼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회화를 공부하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조금 더 고급, 그러니까 한국 회사에서 내가 어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영어를 잘 구사하고 싶으면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각 분사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서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쓰기를 해야 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죠. 한국 사람이 사실은 제가 학생들을 만나게 됐었을 때 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 조금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압축해서 몰빵하는 느낌이. 뭐 몰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걸 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유학을 가게 되죠. 어학연수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유학을 가게 되면은 영어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환경 자체가. 왜냐하면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공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한국하고는 조금 제도가 달라서. 그리고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죠. 그러니까 영어를 구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부 환경도 사실은 한국어보다 한국어 대화하는 것보다 영어로 대화하는 환경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레 영어가 늡니다. 그렇게 돈을 함축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초등학교가 아니고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계속 영어 공부하죠. 한국에서. 근데 영어가 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대한민국에서 잘하기 위해서 만약에 유학 갈 비용이 있다면 저는 유학을 추천을 하고요. 만약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건 쉽지는 않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유학 갈 비용이 없어요. 저도 정말 힘들게 유학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막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보면은 어떠한 관점을 갖냐면 그래서 아 내가 회화를 많이 해야 되니까 원어민 선생하고 대화를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회화를 좀 많이 하는 어떤 그 스피킹 클럽에 가서 회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뭐 시험 준비, 뭐 회화 시험이 뭐가 있죠? IELTS하고 뭐 어픽이죠. 어픽 준비해가지고 내가 회화를 조금 구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요 하는데 저는 그 관점이 다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듣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거는 체득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체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만 인텐시브하게 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빼놓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만드는 거죠? 판을 짜가지고 그 판 안에 앵글 안에 들어갔을 때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밖에 나갔을 때는 그 정도 영어 실력에 10분의 1도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체득하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얘기하죠. 체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에서 우리가 이게 한국말 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쓰기는요, 제가 뭐 확신하고 있지만 체득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쓰기 교육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활성화되지 않았죠. 외국에서도 쓰기 교육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쓰기는 재미가 없어요. 어렵고 회화는 좀 많이 다르죠. 쓰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혼자만의 싸움이에요. 실질적으로 문장을 한 문장 썼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100단어, 200단어, 300단어 써서 뭐 문법도 맞아야 되고 논리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치우기 쉽지 않죠. 그냥 회화를 하게 되면은 그냥 친구들하고 재밌게 펀하고 퍼니하게 할 수 있는데 뭐예요? 쓰기를 공부하게 되면은 오로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정말로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싶다라면 쓰기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쓰기는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왜 몸으로 체득하냐면 열심히 쓰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너무 아플 때까지 막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몸에 남아있어요. 몸에 남아있다는 거는 그래머를 인지했다는 거고, 폼사를 인지했다는 거고, 각각의 상관관계를 인지했다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화를 할 때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 나 제가 어학연수 1년 갔다 왔었을 때 어학연수 하는 동안에는 뭐 유학하는 동안에는 내가 영어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영어가 참 잘했는데 지금은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줄었어. 줄었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줄었다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쓰기 교육이 배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쓰기를 열심히 하면 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서 실패하는 진짜 이유 첫 번째는 뭐죠? 체득하지 않아서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이 틀렸겠죠. 방향은 항상 뭐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품사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품사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완성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이 아니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쓰기입니다. 쓰기. 쓰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품사와 상관관계를 이해하게 되고요.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게 되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은 저절로 체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물론 쟤는 말은 되게 쉽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단계까지 하려면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해요. 원래 왕도는 없잖아요. 쓰기가 처음에는 가장 힘든데요. 나중에 가장 빠른 길입니다. 쓰기를 공부하는 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걸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또 인터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llo. What about my lectures? Are you satisfied or not? Today I suggest some information how to speak English well after shift to your paradigm of studying English. Honestly, my new perspective to study English is really different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English education because Korean English education always still focuses on how to speak English with easy way. But I'm really sorry about that. There is no way to speak English with the easy way. So every time I told my students that finding out the easy way to speak English well is same as like finding out the easiest way to getting a lot of profit. Okay, but getting a lot of profit should be based on enough skill and experience to understand what you are in. Therefore, if you really want to speak English in a business field, please try to focusing on writing English. And after watching my video, if you change your mind and start to study writing English, okay, I will guarantee you never ever be afraid of speaking English in a business field. Because honestly, speaking English is much easier than writing in English. Okay? Okay, thank you. Bye bye. 네, 강의 시청하느라 다들 고생하셨어요. 다음에도 우리 재밌게 영어 공부합시다. 네, 그럼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